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편하다 하면서 평소 익숙한 자세로 눕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입니다. 저는 올해로 75세, 지난 40년간 수면 응급 환자 약 3,000명을 살려낸 수면 건강 전문의입니다. 혹시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목과 어깨가 뻐근하게 아픈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신 적 있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단 10%입니다. 나머지 90%는 잠자는 자세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정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잠을 자던 어느 날 새벽 3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 후 목숨은 건지셨고 이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죠. 제가 단 하나의 숨은 자세만 바꿔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박정수 어르신은 인생 처음으로 마라톤 완주에 성공하셨습니다. 그것도 70대에 말이죠. 20년 넘게 드시던 고혈압 약도 중단하셨고 1년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병원비가 연간 8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다며 아주 기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처럼 60대 이후에는 절대 해선 안 될 잠자리 자세가 5가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도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97%의 사람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한 자세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박정수 어르신처럼 병원비를 대폭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훨씬 더 건강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끝까지 안 보신다면 병원비로 연간 최소 1,000만 원을 날릴 뿐 아니라 생명을 10년 앞당겨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 엎드려 자는 자세. 혹시 지금도 엎드려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배를 바닥에 대고 얼굴을 한쪽으로 돌려서 자는 그 자세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난하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문제는 목이 한쪽으로 계속 비틀린 상태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뼈와 주변 근육이 튼튼해서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뼈 사이가 약해지고 관절이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호흡입니다. 엎드리면 가슴이 바닥에 눌려 폐가 충분히 펴지지 않고 자연스레 산소 섭취량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폐 기능이 좋아서 문제가 안 됐지만 65세 이후에는 폐 기능이 30% 정도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엎드려 자면 밤새 산소가 부족해져 뇌와 심장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는 68세 김철로 어르신은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막혀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그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평생 이렇게 자왔는데 왜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죠? 검사 결과 밤에 산소 포화도가 심각하게 낮아져 있었고 엎드려 자는 동안 폐가 눌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각성 반응이 일어났던 거죠. 제가 김철로 어르신께 자세를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이렇게 잤는데 어떻게 바꿔요? 하시더군요. 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설명드리자 노력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단 2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숨이 막혀 깨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고 한 달 후엔 선생님, 2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잔 건 처음이에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
젊을 때는 큰 문제 없어 보여도 60세 이후에는 목, 폐, 심장 모두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일 뿐입니다. 사이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심장을 위협하는 무서운 자세입니다. 사이,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위험하다 하고. 이게 가장 바른 자세 아닌가요?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목 근육이 약해지면서 혀와 목 뒤쪽 살들이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죠. 이렇게 기도가 막히면 생기는 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10초 이상 멎는 현상인데요. 심하면 밤새 수십에서 수백 번씩 숨이 멎습니다. 그때마다 뇌로 산소가 제대로 가지 않게 되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71세 박영희 할머니는 평생 똑바로 누워 자는 게 가장 바른 자세라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낮에도 심하게 졸린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전 매일 밤 8시간씩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하고 물으셨죠. 검사 결과 밤 동안 시간당 45번이나 숨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무려 360번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때마다 심장이 급격히 뛰었다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니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려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압은 올라가고 심장은 지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박 할머니께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평생 똑바로 자서 편한데 어떻게 바꿔요? 라고 하셨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설명에 진심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3주 만에 낮에 졸리는 증상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선생님, 이렇게 머리가 맑았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라고 하실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숨이 멈추는 횟수도 시간당 5번 이하로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 젊을 땐 괜찮지만 60세 이후엔 기도를 막아 뇌와 심장을 위협합니다. 절대로 안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사이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무서운 자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가 위험하냐고. 이 자세가 가장 자연스럽고 편한 자세처럼 느껴지지만 60세 이후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자면 허리뼈, 즉 요추가 뒤로 과도하게 휘어지면서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을 때는 허리 근육이 충분히 강해서 척추의 자연스러운 만곡을 유지하며 이런 압력도 어느 정도 버텨내지만 나이가 들면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디스크 간격도 줄어들기 때문에 척추뼈끼리 직접 닿게 되거나 디스크가 눌려 신경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로 인해 자골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저리거나 밤새 뒤척이는 일이 생기고 심한 경우 감각 이상이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진료한 74세 윤상구 어르신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윤 어르신은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습관이 평생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에 자꾸 쥐가 나고 깨어났을 때 다리 끝이 얼얼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혈관 문제인가 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허리 디스크가 눌려서 자골신경을 자극하고 있었고 밤새 다리를 곧게 편 채로 자면서 디스크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리 밑에 라는 베개나 쿠션을 받치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자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그렇게 자면 너무 어색하고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난 뒤 진심으로 노력해 주셨고 한 달 후에 찾아오셔서는 다리에 지나는 게 없어졌고 아침에 허리가 한결 덜 아프다고 기뻐하셨어요. 수면의 질도 확연히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다리 뒤쪽, 특히 종아리 근육을 통한 정맥혈의 순환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죠. 이곳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다리를 쭉 펴고 자면 이 근육이 전혀 수축하지 않아 혈액이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이 근육이 약하고 정맥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고 일어난 후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정맥순환이 악화되면 하지정맥류가 생기거나 심한 경우 심부정맥혈전증, DVT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DVT는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세 하나가 혈액순환과 척추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떤 자세로 자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정답은 바로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여러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첫째, 심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우리가 누웠을 때 심장은 왼쪽 갈비뼈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래로 처지지 않고 위쪽으로 안정되게 유지돼요. 둘째, 이산역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위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산이 식도로 넘어오는 걸 중력으로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자세가 바로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셋째, 뇌혈류에 좋습니다. 목을 자연스러운 위치로 유지하면서 베개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머리와 목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높이로 설정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져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넷째, 허리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리 밑에 랄른 쿠션을 넣어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만곡이 유지되면서 디스크 압박을 줄여줍니다. 이 자세 하나만 바꿔도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까지도 개선됩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특별히 아픈데도 없고 잠도 잘 자는데 애 바꿔야 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병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자세와 습관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하루아침에 녹슬어서 터지는 것처럼요. 지금은 증상이 없더라도 지금 이대로 계속 자면 앞으로 오는 10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면은 하루 6시간 이상,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몸에 해로운 자세로 자고 있다면 그건 마치 매일 밤 심장과 뇌를 고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태영 박사님의 수면 자세 조언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박정수 할아버지처럼 단 하나의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20년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고 마라톤까지 완주하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원비도 8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였다고 하셨죠. 김순남 할머니는 높은 베개를 버리고 낮은 베개로 바꿨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고 목과 어깨 통증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윤상구 어르신도 다리 밑에 쿠션 하나를 넣고 무릎을 살짝 굽혔을 뿐인데 밤새 지나던 다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낙도, 수술도 아닌 단지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자신이 자던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병을 키웁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잠자기 전 딱 3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째, 오른쪽으로 누웠는가? 둘째, 베개는 목과 머리를 부드럽게 받치고 있는가? 셋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밑에 랄른 쿠션을 댔는가? 이 3가지가 다 되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뇌와 심장, 허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최고의 자세로 건강을 지키는 셈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이미 옆으로 누워 자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리고 다리를 뻗고 있는지 살짝 굽혔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차이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수면 자세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의 근본입니다. 잠잘 때야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 삶이 달라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어떤 자세로 바꿔보실 건지 남겨주세요. 변화는 공유할수록 커지고
실천할수록 강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것이 이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수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회복을 방해하는 자세는 습관이라는 이름의 질병입니다. 하지만 바꾸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나의 자세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아침이, 그리고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아시게 된 지금, 이제는 진짜로 중요한 실천의 시간이 왔습니다. 혈전이 다리에 고이면 결국 심장이나 뇌로 이동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단순히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의 76세 안병철 할아버지 사례처럼 오랫동안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편하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결국은 심각한 허리 디스크 문제와 혈전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도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다리 저림이 사라졌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며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자세 때문이었을까 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잠드는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기초적인 기능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심장을 지키고 위장을 보호하고 허리 디스크와 혈전까지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운 채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고 자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수면 자세입니다. 왜 이 자세가 가장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심장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위치하게 되어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굳어가는 60세 이후에는 이 압박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장 보호 효과입니다. 위는 신체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로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어서 속쓰림이나 신물 올라오는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허리 건강에 탁월한 효과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허리뼈가 자연스러운 S자 형태로 유지되며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자면 허리뼈가 과하게 휘어지고 디스크가 눌려 신경이 자극을 받지만 무릎을 굽힌 채로 자면 이 모든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까지 더하면 골반이 안정되어 허리 부담은 더욱 줄어들고 다리 혈관도 압박받지 않아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목을 자연스럽게 지지해줘 목뼈에 부담을 주지 않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박정수 할아버지는 심장 증세 없이 마라톤까지 완주했고 김철호 할아버지는 숨 막히는 증상이 사라졌으며 박영희 할머니는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최동식 할아버지는 이장약을 끊으셨고 김수남 할머니는 뇌혈류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리고 안병철 할아버지는 허리 수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변화를 시도한 용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자세만 바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수면의 질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수면 중 호흡을 방해하고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일이 줄어들면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춥게 자면 자율신경계가 흥분되어 깊은 수면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어떤 자세로 주무실 건가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건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익숙한 자세를 고치려면 처음 며칠은 불편하고 잠도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만 참고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몸에서 일어날 겁니다. 목 통증이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며 기침과 속쓰림도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잘 자는 노인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사례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건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모두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는 데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이에요. 단지 자세를 조금 바꾸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 술을 끊고 밤에 물을 줄이고 침실 온도를 조절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고 새벽에 깨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던 그 생각을 가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불편함을 참으며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만 용기를 내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 뇌, 위장, 허리, 다리 혈관이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정말 도움이 됐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바꾸는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어떤 자세로 주무실 예정이신가요? 여러분의 결심과 변화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반드시 여러분 삶의 질을 바꾸는 데 기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한 잠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내일로 인도할 거예요. 오늘 밤부터 새로운 인생을 위한 숙면을 시작해 보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